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시장이 되게 뜨겁게 달아올라와 있는데 대출 규제가 이거를 막았을까 아니면 뚫고 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진짜로 멈췄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시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줄이면 약간 그런 것 같아. 굳이?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굳이라는 말을 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버터농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우리 그 6월 27일 그때 이제 대출 규제,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됐잖아요. 그 얘기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7일 후 어떻게 됐을까? 요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6월 27일 날 이 대출이 나오면서 크게 잡은 게 딱 두 개였어요. 한도를 6억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신고해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대출 규제를 굉장히 크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시장이 되게 뜨겁게 달아올라와 있는데 이게 잡힐까? 이게 어떻게 될까? 대출 규제가 이거를 막았을까 아니면 뚫고 갈까? 요게 제가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진짜로 멈췄습니다. 못 줄었어요. 일단 첫 번째,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 거래량이 1629건에서 일주일 사이에 577건으로 마이너스 65%가 됐어요. 확실히 줄어든 거죠. 이게 일주일 거래한 양인데 일주일 만에 65%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거의 다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송파구는 무려 96%가 줄었습니다. 24건에서 딱 한 건, 특히 지금 이번에 많이 줄어든 데가 강남 상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여기랑 그다음에 마포, 용산, 성동 이쪽이 거의 한 70에서 80%씩 다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그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곳들 있잖아요. 노원이라든지 도봉구, 광북구 이런 곳들도 30% 이상씩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65%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원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 줄어들었어요.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거래량만 줄어든 게 아니라 계약도 같이 취소가 됐어요. 6월 27일 이후에 취소 건이 약 150건 정도 되고 6월 27일 날 하루만 취소된 게 39건이에요. 39건.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줄어든 것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취소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50개 중에서 한 110개 정도는 기존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기존 대출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취소를 했어요. 대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산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보면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을 지금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주간 아파트 가격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주간 거래가가 거의 1% 육박했어요. 0.99%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상 최대로 많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던 이유가 뭐냐면은 곧 있으면 DSR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막차 놓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막 진행을 한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탁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 바뀐 거죠. 지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럴까? 제가 이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챙겨봤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이거예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을 했고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하지만 실제로 공급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요거죠. 지금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시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그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대출 규제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효과가 오래 간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게 9.13 대책도 그렇고 6.17 대책도 그렇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다가 시장이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출 규제도 아마 시장에서 이런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정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규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줄이면 약간 그런 것 같아. 굳이?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굳이라는 말을 할 것 같아. 아니 굳이 내가 이걸 사야 돼? 지금 굳이 내가 대출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사야 돼? 라고 하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걸 보면은 파는 사람도 굳이 내가 이걸 팔아야 될까요, 지금? 아니, 가격, 거래 잘 될 때 가격 잘 받고 팔아야지. 굳이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안 떨어지고 거래만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일주일 딱 지난 시점에 이 정책이 제대로 잘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원하는 바대로 가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봐야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된 시점에는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굳이